여러분, 인코텀즈 11개 규칙. 분명히 다 외운 줄 알았는데 막상 문제를 보면 또 헷갈리시죠? 자, 이 규칙들을 단순히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각 조건들의 특징과 차이를 구분하고 그리고 여러 무역 서식과 영어 서신 속에서 포함이 되어서 여러 내용들을 유추해야 하는 응용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무역사 과목 중에서 특히 계약 파트와 영어 이 두 과목에서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며 자, 매회 최소 5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오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근 1차 61회에서부터 63회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자주 출제되는 규칙과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코텀즈 2020의 표시 방법 보겠습니다. 네, 각 규칙들은 일단은 인코텀즈의 버전과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분기점, 장소를 적는다라고 하는데 또 우리 C그룹 규칙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분기점을 적어야 된다 이렇게 또 외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 뭐 C그룹 규칙을 제외한 E 규칙과 F그룹 규칙, 그 다음에 D그룹 규칙은 어차피 인도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죠. 그죠? 그 다음에 C그룹 규칙은 인도와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다른 규칙들은 인도의 분기점을 적는다라고 하고 C그룹 규칙은 비용의 분기점을 적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모든 규칙들은 비용의 분기점으로 장소를 적으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엑스웍스와 FCA, FS, FOB 얘네는 일단은 어디서 수출지에서 인도도 끝이 나고 비용도 매도인 입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 엑스웍스와 FCA는 일단 적출지 지정 장소라고 이제 적었고 FS, FOB 같은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 수출지입니다. 하지만 얘네는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이기 때문에 항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선적 항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C그룹 규칙이죠. 그렇죠? 자, 얘네는 인도는 수출지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비용의 분기점이 수입국에 있는 지정 목적지, 그 다음에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인 CFR과 CIF 같은 경우에는 선적항이 아닌 지정 목적항, 도착항이라고도 하고요. 말 그대로 수입국에 있는 양육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목적항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D그룹 규칙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인도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작성해야 되는 장소는 지정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61회 계약 2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코텀즈 2020의 개별 조건 다음에 표기되는 장소의 표기가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자,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과 모든 운송 수단에 사용되는 규칙의 장소의 표기를 구분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 내에서는 수출국 지역이 어딘지, 수입국 지역이 어딘지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이 CFR과 CIF, FOB 이렇게 이제 세 규칙이 보이네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CFR인데 장소가 CFS로 되어 있다, 그렇죠? 자, CFS는 모든 운송 수단에 특히나 CPT라든지 CIP, FC 이런 규칙들의 작성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에 자, 일단은 보기에 A 들어간 거를 먼저 이렇게 제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신다면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번에 엑스웍스 부산 CFS 얘는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CFS면 매도인의 영업군해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영업군해가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CFS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표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CIF 인천 에어포트 역시나 에어포트라고 작성하면 안 되겠습니다.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이니까 인천 포트가 적혀야 되겠죠. 자, D그룹, D번에 DPU 마찬가지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잘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2번에 FOB, 부산 CY
안 되겠죠, 그쵸? 자, 뭐 여기까지 봤을 때 B는 괜찮고요. C 들어가서 안 되고. 그럼 뭐 A, B, C까지만 봐도 답이 4번인 걸 알 수 있겠다, 그쵸? 자,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F에 FCA 셀러즈 대전 팩토리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CIP 규칙, 의왕, 대포, 모든 운송수단이니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맞는 보기는 B, D, F, G, 이렇게 이제 4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2회의 3번 계약 문제입니다. 인코텀즈 2020의 조건별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이 문제는 일단 답이 2개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엑스웍스 규칙의 특징은 매도인이 수출 통관조차 하지 않는 최소 의무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다른 규칙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규칙들은 수출 통과는 수출자, 매도인이 하고 수입 통과는 수입자가 하죠. 그렇죠? 각자 자기가 자기 거 하는데 엑스웍스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조차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규칙이 DDP 규칙이죠. 그렇죠? DDP 규칙은 반대로 매도인이 수출 통관은 물론이고 수입국의 수입 통관도 매도인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C그룹 규칙을 제외하고는 인도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 같다. 그쵸? C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비용의 분기점이 C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도, 비용, 분기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엑스웍스는 그러면 C그룹 제외, 뭐 다른 규칙이기 때문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겠고요. 그래서 매도인 작업장 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수출 통관의 의무, 아까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은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진행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항공운송 사용 가능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FCA 규칙. 자, FCA 규칙의 특징은 일단 장소를 2개로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매도인의 영업군의 일 경우와 두 번째는 그 외에 지정된 장소. 자, 특히나 FCA 규칙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거래에 주로 활용하는 그런 규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C그룹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FCA의 위험의 분기점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프리 캐리어 조건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인도가 끝이 나는 조건이죠. 그 다음에 비용의 분기점 마찬가지로 수출지에서 그쵸? 운송인에게 뭐 여기에서 이제 매수인이 지정한 이라는 내용이 빠졌지만 어쨌든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비용도 끝이 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수출 통관의 의무는 자, 아까 엑스웍스와 DDP를 제외하고는 각자 자기가 자기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출 통관의 의무 매도인한테 있고요. 항공운송 사용 가능하죠. 그렇죠?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규칙 보겠습니다. 자, 3번 CFR 같은 경우에는 자, C그룹 규칙이니까 인도와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FOB와 다르게 FOB처럼 인도는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가 끝이 나죠. 어디에서? 선적항에서. 근데 C그룹 규칙은 비용을 어디까지? 수입항까지. 목적항이라고 하죠. 그렇죠? 목적항까지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FOB와 차이는 운송 계약과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위험의 분기점을 보니까 지정 선적항의 본선 적재했을 때 맞고요. 자, 근데 비용의 분기점이 똑같이 지정 선적항 본선 적재라고 되는데 얘는 틀렸죠. 그렇죠? 자, 선적항이 되면 안 되고 뭐 목적항
되겠어요. 본선 적재라는 표현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출 통관의 의무, 매도인. 그렇죠? 그 다음에 항공 운송은 사용 불가다.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이니까 사용 불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DDP 조건입니다. 아까 엑스웍스 조건 말씀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렸죠. DDP의 규칙의 이제 특징은 매도인이 수입 통관과 그에 따른 관세를 부담한다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의 분기점은 C그룹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의 분기점과 같고요. 수입국의 목적지, 지정된 목적지까지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국 내 목적지 반입 맞고요. 비용의 분기점 마찬가지 수입국 내 목적 지점 반입 맞는데 관세 불포함이다 해서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출 통관의 의무는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죠. 자, 매도인이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을 둘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엑스웍스랑 다르게 얘는 최대 의무의 조건이 되죠. 자, 항공운송은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하는 규칙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회의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이제 틀린 것이 3번, 4번 이렇게 복수 정답인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63회 계약의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 인코텀즈 2020 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문제에서 컨테이너 운송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자, 인코텀즈 규칙에서 특히나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한 규칙은 FCA, 그 다음에 C그룹 규칙의 CPT와 CIF, 이 규칙들이 이제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이거와 비교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FOB 규칙과 CFR, 그 다음에 CIF 규칙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FCA와 FOB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FOB 규칙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적합하지 않은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왜 컨테이너 운송이 이제 FOB에 적합하지 않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적항에서 FOB 같은 경우에는 본선의 화물을 적재하면 인도와 비용이 끝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컨테이너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바로 이렇게 실지 않고 CY라는 곳에 화물이 적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선박이 들어와서 한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화물을 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운송인에게 CY나 또는 LCL 같은 경우에 CFS 같은 곳에서 화물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선의 추후에 나중에 적재가 될 때까지 위험과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FOB가 컨테이너에 적합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번 문제처럼 절대 사용을 할 수 없냐? 자, 일단은 우리가 무역계약에서 법원의 우선순위에 강행법규는 일단 거스를 수 없죠. 그렇죠? 강행법규. 그 다음에 뭐 인코텀즈라든지 또는 뭐 CISG라든지 또는 뭐 UCP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과 임의규칙과 뭐 국제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거보다 강행법규는 거스를 수 없지만 이런 인코텀즈나 CISG, UCP 같은 이런 규칙들보다 우선하는 것이 당사자 합의가 되겠습니다. 자, 적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하게 상인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인코텀즈가 강행법규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63회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문제에 반드시 절대 뭐뭐만 해야 된다 이런 문구들이 있으면 유의 깊게 한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컨테이너 거래는 당연히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하역 작업하고 또는 LCL 화물들을 뭐 FCL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이렇게 이제 운송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을 본선에다가 매도인이 직접 인도하는 것이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CY나 CFS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그래서 FCA 조건이 더 적절하다. 3번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의 경우에는 FCA, CPT, CIP 조건, 그죠? 사용을 권장한다. 4번에 매도인의 위험 이전은 FCA 조건이 FOB보다 먼저 발생한다. 그래서 위험 이전은 본선에 적재하기 이미 전에 CY나 CFS와 같은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과목의 영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1회의 3번 지문입니다. 자, 지문이 긴데 이거는 사실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자, 다음은 인코텀즈 2020의 어떤 조건에 대한 설명인가? Sellers fulfill his delivery obligation. 인도의 의무입니다. 자, 항상 인도의 의무에 대해서는 C그룹 규칙에서 잘 봐야 되죠. C그룹 규칙에서 특히나 이제 잘 낫기 위해서 나옵니다. 자, C그룹 규칙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장소와 인도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도는 수출지에서 일어나지만 비용의 분기점은 뭐 해상 내수로 운송 수단에 사용하는 규칙 같은 경우에 뭐 CFR이라든지 CIF 같은 경우에는 목적항이 되겠고요. 수입국의 목적항이 되겠고요. 뭐 CPT나 CIP 같은 경우에는 수입국의 어떤 지정된 도착 장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도의 의무를 일단 언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셀러는 인도의 의무를 이제 충족을 하고 그리고 transfers the risk 위험을 이전한대요. 바이어에게. 뭐 함으로써냐면 by handing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운송인에게 화물을 넘김으로써 이전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끝이 난다고 했으니까 FCA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뒤에 있습니다. contracted by the seller. 셀러에 의해서 운송 계약 체결한 운송인이에요. 자, FCA 같은 경우에는 운송 계약 체결을 누가 해요? 매수인이 합니다. 매수인이 운송 수단을 마련하죠. 그죠? 근데 C그룹 규칙은 아까 뭐라고 했나요? 비용, 운송 계약 체결의 의무와 비용을 목적항, 도착지까지 이제 C그룹 규칙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FCA 규칙이 아니라 CPT와 CIF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기에 다행히 CIP가 없네요. CIP가 있으면 인슈어런스 보험계약 부보의 의무와 이제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계약 체결을 해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이 지문에서 또 찾아봐야 되는데 다행히 보기에 CIP가 없기 때문에 바로 CPT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62회 영어 4에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먼저 볼게요. We are pleased to offer the following articl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described below. 자, 아래의 조건대로 물품을 오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Description, ladies polyester 니트 자켓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니 프라이스에 눈에 띄는 것이 지금 CIF 상하이 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C그룹 규칙은 특히나 지금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이죠. 그렇죠? 자, 이 C그룹 규칙의 해상 내수로 전용 규칙인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도와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장소는 선적항이죠. 선적항. 자, 비용의 분기점은 최소 목적항입니다. 최소 목적항. 수입국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지금 장소는 어디가 되겠어요? 비용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적항이에요. 목적항. 인도가 되는 곳이 아니죠. 그렇죠? 인도는 이미 선적항에서 끝났어요. 인도는 FOB랑 마찬가지로 선적항에서 본선에 인도되었을 때 이미 끝났습니다. 자, 퀀티티 나와 있고요. 페이먼트 조건에 SIT LC 조건이 되어 있고 in our favor라고 했는데 우리를 수익자로 하여라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자, LC에서 우리를 수익자로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수출상을 의미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서 쓰는 매매 거래 조건에 쓰는 LC 같은 경우에 수익자가 통상 수출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는 매도 청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validity 같은 경우에는 승낙의 유효 기간이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위 서신의 내용을 CISG, 인코텀즈 2020 등 국제무역규칙에 따라 해석할 때 잘못된 설명은 자, 1번에 This offer becomes effective when it reaches the buyer. 자, 오퍼는 효력이 생깁니다. 바이어에게 도착했을 때. 그쵸? 우리가 CISG 같은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자, 이번에 The seller fulfills his delivery obligation. 그렇죠? delivery obligation은 인도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인도의 의무를 만족하게 되는데 상품을 온보드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E 규칙도 일단은 상품을 온보드, 본선에 적재했을 때 FOB랑 마찬가지로 본선에 인도했을 때 인도는 끝이 나죠. 대신에 그 항이 지금 상하이네요. 아까 위에 상하이는 목적항이었어요. 목적항. 그러니까 목적항에 있는 선박에다가 선적했을 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상하이 때문에 틀렸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본선에 인도했을 때 인도가 만족된다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the seller should hand over the shipping document to the buyer through the issuing bank. 그렇죠? 아까 LC 거래 조건이었고 우리가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되면 발행은행을 통해서 바이어에게 선적 서류가 넘겨지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if the buyer accepts this offer 4월 21일까지 바이어가 이 오퍼에 대해서 승낙한다면 the acceptance is considered to be a new offer. 이 승낙은 간주됩니다. to be a new offer. 새로운 오퍼라고 간주가 된대.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승낙의 유효 기간이 4월 21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4월 21일에 승낙을 한다면 그러면 유효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당연히 원청약은 소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오퍼가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서신의 조건상 가격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기재한 거. 자, 가격과 관련된 거, 특히 인코텀즈를 잘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자, 우리 위에 서식에서 인코텀즈 규칙이 CIF 조건이었습니다. 자, CIF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 선적항에서 인도는 끝났지만 목적항까지 모든 비용과 그 다음에 운송, 계약, 체결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I는 인슈런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최소 목적항까지 보험, 계약, 체결을 누구를 위해서? for 매수인을 위해서 체결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A 보겠습니다. Inland transport in the seller's country. 매도인의 국가의 내륙 운송. 그렇죠? 자, 목적항까지 갈 때의 모든 운송 비용은 매도인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포함이 된다. 볼 수 있죠. 자, A가 없는 4번을 일단 지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에 unloading charge at destination. 목적지에 양하의 비용이 포함되는 거는 DPU밖에 없어요. DPU. 자, 그래서 B는 틀렸고요. 자, B가 들어간 거 지워주겠습니다. 자, C에 customs clearance for import. 수입 통관의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은 우리 DDP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C도 해당이 안 되고요. 자, D에 maritime transport. 해상 운송에 대해서 포함하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항까지 당연히 해상 운송 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loading charges for inland transport in the seller's country. 자, 셀러의 국가의 내륙 운송에 대해서 자, 선적하는 화물을 이제 실는 비용. 다 이거 포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F에 insurance for maritime transport. 자, 목적항까지 갈 때에 이제 자, 선적항에서 매도인은 인도의 의무가 끝났어요. 근데 이 구간에 대해서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만 여기에는 매수인의 위험 구간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주는 거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마리타임 트랜스포트 해상 운송에 대한 보험료, 그렇죠? 보험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A, D, E, F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회의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자, 보통 DPU 조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자, DPU 조건의 가장 큰 특징은 양하의 의무가 포함이 되어 있다. 자, 매도인은 도착지까지 운송, 계약, 체결은 물론이고 비용, 그 다음에 인도 의무가 자, 도착지까지 모두 다 따라갑니다. 거기에 플러스 양하의 의무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보통은 양하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The seller should ensure that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can be arranged. 자, 셀러는 확실시 해야 되는데 unloading, 양하, named place can be arranged. 자, 양하가 지정된 장소에서 마련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야 된다. 맞죠? 그렇죠? 양하의 의무가 있는 규칙이랬습니다. 자, 이번에 if the buyer가 fails to organize import clearance. 자, 수입 통관에 대해서 이행할 수 없을 때 the goods will be held up at a port or inland terminal in the destination country and the buyer bears all associated risk. 자, 상품이 묶일 수 있대요. at a port or inland terminal. 목적지 국가의 뭐 내륙 터미널이나 포트에 묶일 수 있대요. 자, 왜 그래요? 바이어가 수입 통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DPU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수입 통관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해야 되는 거고 매수인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매수인 책임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어가 bears 모든 것을 부담합니다. 관련된 리스크. 맞는 문장이죠. 자, 3번에 if a specific point for delivery is not agreed. 자,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인도를 위한 포인트가 합의되지 않았거나 is not determined by practice. 관행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셀러가 may select a point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at best suits its purpose. 셀러가 가장 적합한 목적에 맞게 가장 적합한 지정된 목적지 장소에서 그 포인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D그룹 규칙 모두 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The buyer must pay the cost of those checking operation,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and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바이어는 지불해야만 하는데 이런 체킹에 대한 어떤 비용들, 예를 들어서 뭐 품질이라든지 뭐 무게라든지 치수라든지 뭐 개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품을 인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필요한 이러한 체킹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비용을 바이어가 부담해야 됩니다. 자, 62회의 8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바이어가 부담한다가 아니라 셀러가 부담한다입니다. 자, 이 지문은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인코텀즈에 자, 우리 자, 각각 매도인과 매수인의 10가지 의무가 있다. 그렇죠? 자, A8에 해당하는 매도인의 체킹과 패키징, 포장과 화인에 대한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한글로 된 내용 볼게요.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 필요한 점검 작업. 이게 아까 체킹 오퍼레이션이죠. 그렇죠? 자, 품질이나 용적, 그다음에 중량, 뭐 수량, 개수 이런 것들에 드는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DPU 규칙만이 아니라 모든 규칙들이 다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B8에 해당하는 매수인의 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답이 이제 4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3회 영어 과목의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서신의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매매 계약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On behalf of our customer, we would like to request a freight quotation for collection from Yangsan ICD, Korea, and deliver to Auckland Port. 자, arriving port.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고객을 on behalf of는 대신하여죠. 대신해서 뭘 하고 싶냐면 운임 견적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For collection.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양산 ICD에서 화물을 수취해서 그 다음에 어클랜드 포트까지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운임에 대해서 견적을 물어보고 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고객을 대신해서. 이 고객이라는 거는 누구겠어요? 수입상이겠죠. Our goods are, 그래서 뭐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The dressing table, assembly kit and stool chairs are protected against knocks and knocks by wooden boxes, and the invoice value of the goods is US 달러 5,000불이 되겠네요. 자, dressing table assembly kit. 이 상품과 우리 뭐 스툴 의자, 등받이 없는 뭐 화장대 조리 키트와 그 다음에 스툴 의자가 뭐 녹녹 할 때 우리 뭐 의성어 녹녹 뭐 똑똑 두드리다 할 때도 하지만 요거는 이제 찍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찍힘에 대해서 보호가 돼야 되고 어떤 포장이냐면 우든 박스에서 뭐 나무 상자에 의해서 이제 좀 포장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송장 가액이 5,000불이다. The freight will be paid by our customer. 여기에서 또 나왔죠, 그렇죠? 자, 운임은 우리의 고객이 지불할 겁니다. Once the goods are delivered at the arriving port. 아까 arriving port가 Auckland port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제 도착하면 우리 고객이 운임을 지불할 겁니다. 자, 이 말은 자 후불이라는 뜻이죠. 후불. collect 조건이 되겠고, 자, 우리 인코텀즈에서 이제 한번 응용을 해보면 매도인이 운임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C그룹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CFR이라든지 CIF라든지 얘네는 프리페이드예요. 프리페이드. 선지급 조건인데 후지급 조건이라는 건 이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의 규칙들이라는 거죠. C그룹 규칙 외에는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번에 FCA term may be used in a contract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자, 바이어와 셀러와 사이에 계약이 FCA 규칙이 적용이 되었다. 뭐 FCA 괜찮죠, 그렇죠? FCA 일단은 후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the seller fulfills his her delivery obligation. 자, 셀러는 그의 뭐 흰지 뭐 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셀러의 인도의 의무는 어디서 충족이 되냐면 goods are 물품이 handed over to the carrier 운송인에게 양산 ICD에서 넘겨지면 인도가 끝이다. 이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자, 운임에 대해서 견적을 물어보고 있는데 어디에서 수취해서 양산 ICD에서 수취해서 어클랜드 포트까지 가는데 운임 견적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이제 양산 ICD에서 화물을 넘겨주면 운송인에게 넘겨주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인도가 끝났죠. 3번에 the seller will procure an insurance to Auckland Port. 자, 어클랜드 포트까지 셀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해줘야 된다. 일단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은 CIF와 CIP 조건밖에 없습니다. 근데 둘 다 C그룹 조건이에요. C그룹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매도인 입장에서 프리페이드 조건이에요.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은 프리페이드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려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에 the cost for transportation to 양산. 양산 ICD까지의 운송 비용은 included 포함이 됩니다. 물품 가격에. 그쵸? 물품 가격에 포함이 된다는 거는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건데 자, 양산 ICD까지는 매도인이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고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틀린 게 3번이 되겠습니다.